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월요 바둑 강좌로 계속 우리 기초 18급부터 어떻게 빨랑 10급 1급이 되보나 하는 그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공부입니다. 자, 인공지능 바둑판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첫 수를 귀에 놓는다는 거 알죠? 벌써 이게 계속 10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줄과 줄 사이에 돌 한 번씩 번갈아 놓는 거 알죠? 흙을 잡은 사람이 먼저 놓고 한 사람이 두 번 계속 놓을 수 없어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바둑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쪽 짧은 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이쪽 짧은 쪽에서 네 번째, 사사잖아요. 사사를 화점이라고 그래요. 화점. 요 네 개를 특히 화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9개 새까만 건 별점, 성점이라고 하죠. 원래 옛날에 이런 점도 시커멓게 칠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썰들이 많아요. 바둑이 언제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일본은 자기네가 처음이라고 하고, 중공 아이들은 자기네가 처음이라고 하고, 한국은 또 한국이 처음 아닌가 하고, 그냥 재밌게 말하는 건데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바둑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성립되지도 않았고, 그건 중요한 얘기다. 우리 빨랑 이걸 배워서 재미있게 또 바둑답게 바른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이것을 두는 게 중요해요. 18급 때부터 그 자세랑 그 마음가짐을 바둑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사람이라야지 실력만 들고 프로 구단이 돼 봤자예요. 사람이 돼야지 먼저. 그건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넣으면은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딱, 이건 이제 이쪽에서 봐서는 하나, 둘, 셋, 넷으로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좀 공간이 비어 있지만 이쪽은 하나, 둘, 세 줄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짧은 쪽에서 둘에 이렇게 딱 놓으면 이건 이쪽으로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죠? 이쪽을 놓거나 이쪽으로 오는데 이 바보같이 제 일선에 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때, 끝내기 때, 이런 때 아니면 저기 놓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은 요거 망하는 줄이잖아요. 망하는 줄, 패망선. 여기 또 초반에 두질 않는다니까요. 끝내기 단계나 아니면 중반 전투 중에 어떤 부분전에 혹시 가끔 둘 수 있을까? 효력이 없으니까 돌에 값어치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쪽 가장자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두나 마나 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선에 놓으면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랑 요게 집을 짓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놓는다면 두 번을 전개하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뒀는데 이렇게 삼선에서의 하나, 둘, 셋이 기본이에요. 하나를 딱 놓으면은 돌이 그 다음 이어지면서 연결돼 가지고 돌의 값어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거 하나의 값어치는 완전히 좋은지 나쁜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 다음 만약에 놓는 걸 이렇게 놓으면 이건 너무나 이게 못 놓을 건 아니지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뚝을 세우되 상황을 보고 지금 요 경우로 하면 여기 흙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멀리 있지만 3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4선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보다 공중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어떤 기능을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다 계속 이렇게 하나를 세웠으면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두 칸 다음에 이렇게 딱 놓는 걸 1, 2, 이전이라고 해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도 않고 빨랑 떨어진 두 집을 놔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돌, 연결된 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돌을 연결시키면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 또 떨어진 두 집 있으면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생연우 살타 내 거를 살려둔 뒤에 상대방에게 접근하라. 그런 또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1, 2, 2전은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지금 형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봐요. 백이 무려 11집을 초반이지만 리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카타고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추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흑이 놀 차례잖아요. 흑이 이렇게 딱 귀에다 이번엔 여기 화점 44, 화점 44. 이제는 33. 하나, 둘, 셋. 33인 여기다 딱 놓으니까 집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까는 11집인가 됐었는데 얘를 딱 넣는 순간 6집으로 줄었잖아요. 얘는 여기 보통 넉집, 석집 생기는데 요거 왜 한 집밖에 생기지 않냐니까 이쪽에 멀리 있지만 상대방 백이 단단하게 안정을 취하고 집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집이 간접적으로 두 집, 석집이 깎인 거예요. 요걸 지금 우리 18급은 이 말뜻이 어렵겠지만 그냥 그렇겠다 생각하세요. 멀리 상대방 돌이 있으면 당장 영향이 미치진 않지만 나중엔 이 영향력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작전을 세워야 돼요. 딱 그러니까 이 백쪽에서도 삼선에서 1, 2비전 딱 했으니까 안정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10급 시절에 7급 그다음에 5급이랑 바둑 둘 때 제가 그때 이거 1, 2비전을 잘 모르고 겨우 이제 죽고 사는 거, 집 짓는 거 조금 하니까 근데 딱 이렇게 놓고 벌리니까 조금 지나면 내 집이 모자른 거야. 야, 저건 희한하다. 난 이렇게 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수장 둘 때 그런 좋은 점들을 미리 익히고 배우게 돼 있어요. 책으로도 배우지만 실전에서 있죠. 좀 얌체바둑 두지 않는 사람, 꽁수 두지 않는 사람, 또 자기만 이기겠다고 막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랑 두지 말고 이론을 기초를 단단하게 배운 사람 그런 상수랑 되면은 바둑이 팍팍 늘어요. 책도 보는데 실전을 해야 돼요. 실전. 자기보다 센 사람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깔보면 바둑이 늘지가 않고 바둑 두는 버릇이 나빠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11대 0에서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7대 1로 추격한 거예요. 그렇죠? 흑이 먼저 뒀으니까 유리한 만큼 덤을 6집 반 준다고 치고 자 그러니까 지금 흑이 사는 이게 가장자리에 귀나 변에 집지지 않고 공중에 어복이지만 또 이건 또 3-3이니까 공중에 나가는데 한 발이 느려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작전을 뒷날 흑이 펼치려면 요쪽 방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고 실리를 치려면 요쪽으로 취하면 좋다. 그래서 일단 이 가운데를 갈라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화점에 이렇게 걸칠 수도 있는데 화점에 걸치는 건 급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3-3을 놓으면은 이 화점은 귀에다 집질라고 한 아이가 아니고 세력을 질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요 화점 아무것도 없을 때 화점 하나가 약 10집 조금 넘는 그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하나가 있을 때. 그다음 딴 거랑 이제 자기 돈이랑 연결될 때 또 집의 가치가 변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3-3을 파고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걸치거나 하면 또 요것에 값어치가 많이 약해지겠죠. 당연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 집이니 한 집이니 그런 계산을 18급 시절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둔 돌이 정말 최대한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먼저 둔 돌이 쪽팔리게 그 다음 둔 돌이 먼저 돈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돌만 생각하면 먼저 둔 돌을 무시하게 되고 쪽팔리게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먼저 둔 돌을 굉장히 중시하는 걸 기본으로 지녀야 돼요. 근데 또 때로는 먼저 둔 돌을 꼬리를 잘라 죽이고 또 큰 것을 도모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경우도 이제 수가 늘면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얘가 3-3을 낳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두니까 집이 몇 집이 되죠? 왜? 이걸 놨는데 오히려 100집이 한 집이 더 줄었어요. 여기 집이 늘어난 거. 요거 현재 수가. 근데 뭐가 여기 반영이 안 됐냐면 요 흙. 요 흙의 돌 값어치가 요 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건 지금 현찰은 아니고 어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약화된 게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요걸 놈으로 얘는 한 집짜리가 두 집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얘를 놓긴 놓지만 얘가 얘 위에 이렇게 딱 어깨를 짚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 값어치가 얘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상대방 화점 밑에 3, 3 둘 때보단 얘도 값어치가 많아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든 막는 건데 보통 넓은 쪽에서 막는다는 것이 옛날의 경험인데 지금은 뭐 상황 보고 자 이렇게 흙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으니까 강하지 않아서 숨이 탁 막히잖아요.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뭐죠? 매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나갈 때 이걸 무슨 이렇게 둔다거나 뭐 이렇게 둔다거나 하면 이거 벌써 이게 짜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맞서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해 이렇게요. 맞서서 이렇게 딱. 그럼 이렇게 1대1로 딱 맞서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때 흙은 요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요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요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통상 요것도 많이 두고 요것도 많이 둬요. 좀 탄탄하게 두고 싶으면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그때 백은 요렇게 둘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 많이 두고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약하지만 요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건 주변의 축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상황을 해서 이렇게 둬야 돼. 이렇게 초반에 귀나 변에 말뚝을 박는 것 그런 초반을 돌을 깔아둔다. 돌에다가 말뚝을 친다는 말이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포석이라고 그래요. 돌을 이렇게 깔아 놓는다. 말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촘촘히 하는 건 이렇게 맞서서 싸울 때 촘촘해야지. 처음에 벌써 이쪽 두니까 이쪽 두고 이쪽 두니까 이렇게 말뚝을 좀 널찍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널찍하게 박아놓고 좀 촘촘하게 되면 포석이 끝나는 거예요. 대개 3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리선이잖아요. 그 다음 4선 또 곁들이고 3선을 주로 하고 4선 곁들이는 게 포석이에요. 포석. 이게 당장 집은 아니지만 크게 유리분리를 가늠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긴 내 작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세웠다는 걸 역으로 내가 심리전을 쓰거나 아니면 또 겁을 준다거나 아니면 동쪽을 공격하고 싶은데 서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구사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는데 두다 보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이제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 집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요. 100이 10집이 됐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까 여기 한 집이 없었는데 무려 6집이 생겼잖아요. 여기도 한 집 생겼고 여기도 한 집. 벌써 이렇게 돌이 많이 놓이니까 집수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매수 안 둘 땐 집수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놓을 수 있는 줄이 361군데라고 했잖아요. 집이 요 점이 361개야. 다 자기 집이 된다고 할 때. 근데 통상 이제 바둑을 두면 60집 안팎이 나온다고 하죠. 적으면 한 3, 40집. 많아야 뭐 70집 이상 각자 둘이 이제 나눠 갖는 각각 집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최종적으로 질 수 있는 게 한 50집, 60집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형세를 집수를 피차 계산하면서 내가 몇 집쯤 불리하겠다. 내가 지금 겉보긴 좀 유리한 것 같다. 내가 지금 집은 많지만 장차 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세력이 좀 약한 것 같다. 내가 좀 집은 많지만 좀 연결이 좀 약하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두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놓는 걸 이제 화점이라고 그래요. 화점. 그렇죠? 그다음 요거를 갖다 33. 요걸 갖다가 소목. 요것도 소목.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고도 초반엔 18급 땐 집수 감각이 안 되는데 이제 한 3급 지나서 이제 1급 이상 프로를 지향하면 벌써 이쯤만 돼도 지금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느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초반에 이걸 말뚝을 잘못 박으면 역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수가 고급으로 상수로 늘어갈수록 초반이 너무 중요해요. 중간에 따라잡기가 어려워. 지금 따라잡으려면 무리수가 나오고 아참은 영영 따라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한 수 한 수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냥 한 판을 가지고도 막 한 달을 두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옛날 시절에는. 자, 이게 개가가 어떻게 되지? 백이 한 집 유리하대요. 백이 포석을 잘한 거예요. 잘한 것보다 이게 지금 유리한 것이 아니고 요건 소목, 요건 삼삼이잖아요. 소목끼리는 쌤쌤인데 이 화점은 당장 집이 안 되고 요건 집이 되니까 한 집 유리한 건 당연하잖아요. 한 집 유리하다고 지금 백이 절대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 후에 어떻게 이제 작전을 세울 것인가. 자, 이쪽은 삼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흙이 둬서 실리를 장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쪽은 사선이고 이쪽 삼선이니까 자, 그럼 흙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돌을 연결시키면서 전개하는 게 좋을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은 중앙이 급소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수가 어떻게 되죠? 백이 넉집이 유리하다거나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수를 뒀는데 얘가 더 이제 집에 안정권이 있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이쪽은 흙의 세력권이 세졌고 두 개가 덤비는 바람에 요건 약해졌지만 요게 삼선에 있기 때문에 그리 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쪽은 이제 왜 요게 집수되냐면 백이 둘 차례잖아요. 그렇죠? 백이 이제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또 만약에 여기 흙이 한 접을 더 넣으면 큰 집이 될 것 같으면 겁나서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진다. 그런 바둑격은 있어요. 남의 집이 커 보이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이렇게 1, 2 이것도 이쪽에서 1, 2잖아요. 삼선에서 1, 2, 2전 하나 둘 딱 준다면 그러면 집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1집 리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선에서 두 칸 벌리는 것만 잘 알아도 10급이에요. 10급. 물론 죽고 사는 거 알고 집수 계산하는 거 알고 포위에서 잡아먹는 거 알고 축 알고 이런 기본적인 규칙만 알면은 삼선에서 한 칸 났으면 두 개 벌는 거 알면 10급에서 7급이에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공격해서 상대방 잡아먹는 수법을 연구하라. 빨랑 돌아. 빨랑 돌려면 수 읽기가 빨라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한 수밖에 못 두지만 그 다음엔 두 수를 내다보고 두고 상대방이 조수를 왜 뒀을까 하면서 세 수, 네 수 때로는 내다보면서 느는 게 바로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바둑을 패배하더라도 너무 그냥 조심조심 둬가지고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두면 좀 이기는 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바둑이 커지질 못해요. 새로운 수, 창의적인 수, 그런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오청훈 선생이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세계 바둑계의 성인이에요. 기성이에요. 기성. 전무후무한. 그 오청훈을 잘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창호 아닙니까? 또 이창호 나름의 특성이 있지만 오청훈이 또 전체 모든 걸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창호는 아주 강점이 이제 끝내기다 그러면은 또 두텁게 둔 다음 그런 방면은 다 오청훈의 큰 원리를 자기가 소화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제비 발빠른 자기 스승 조치훈을 잡았던 거예요. 정반대 성향인데 잡혔죠. 다음 세대 사람이니까 이창호가. 자, 그럼 벌써 이게 딱 볼 때 이게 집이 안정감이 있다고 여기 이제 가운데를 딱 이렇게 갈라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1집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나도 중간을 갈라친다. 여기 소목에서는 이렇게 한문으로 날일자, 대각선으로 날일자를 이렇게 굳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막상 막하예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두면은 좋겠습니까? 예? 백이 둘 차례 지금 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백이 지금 둘 차례니까 다섯 집 이하로만 앉으면 내가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석 시절에서 지금 여기를 굳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거 굳히면 몇 집이라고 나오죠? 백이 여섯 집 이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이렇게 걸쳐 보니까 여섯 집 이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상대방에 이렇게 했을 때 갈라칠 때는 이렇게 갈라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 칸밖에 벌리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쪽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여기 두 칸밖에 못 벌리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줄 실리선에선 하나를 뒀으면 두 칸 벌리는데 이건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갈라칠 때는 슬기가 있어야 돼요. 놨을 때 세 칸, 요 두 칸씩 벌릴 수 있는 거 중간에 둬야 돼. 근데 지금 이쪽이 딱 강하니까 여기보다는 여기 두면은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이쪽은 어차피 더 이상 놔도 발전의 값어치가 없어요. 요쪽이 더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이쪽 두면은 두 칸 벌리면 되고. 그렇죠? 이쪽에서 흙이 오면 두 칸 벌리면 두 칸 벌린다는 건 이게 안정을 빨리 취할 수 있어가지고 돌을 살리고서 연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수에는 차지가 있겠죠?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집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막상 막하가 돼요. 반대로 흙이 이쪽을 두고 백이 이쪽을 두면 흙이 다섯 집이라거나 왜냐면 이쪽이 안정해가지고 안정한 데서 뻗치니까 요게 집수는 안 들어갔지만 이게 이 집이 더 많은 쪽으로 된 거 이렇게요. 요 느낌을 그러니까 흙은 이쪽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의 취향과 작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하면 아까 봤지만 집수가 똑같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들 차례니까 요게 딱 지켜보세요. 그럼 이게 와 20집 이기고 있잖아요. 집이 요 감각을 깨달으세요. 당장 그 한수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연결시켰을 때 더 많은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두는 수가 특수한 때는 안 수고 이미 여긴 안정돼 있는데 이쪽을 둬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허해지잖아요. 당장은 여기서 벌리는 게 좋은데 이건 중복돼 가지고 이건 돌의 값어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쁜 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이렇게 뒀을 때 이쪽은 단단한 내 쪽으로 노. 이렇게 했으니까 내 강한 쪽으로 몰아야죠. 강한 쪽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바보예요. 내 약한 쪽에서 전개 요거 서로 두 칸 벌렸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 위험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벌려져 가지고 만약에 이쪽을 들어오면 이거 공격을 나중에 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시커먼데 얼마나 외로워지겠어요. 위험천만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생연후 살타 내 걸 먼저 살려놓고 근거를 단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 나가야지. 이거를 해놓지 자꾸 마음만 바쁘다고 남의 집 커버린다고 들어가면 아니 얘는 어떻게 할 거고 얘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속담처럼 내 걸 먼저 해두고 야 그럼 이거 상대방 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이 여섯을 뒀고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뒀잖아요. 분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난 이번에 여기 이렇게 큼지막하게 탁 둬보세요. 자 조수를 놓기 전에 흙이 20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탁 둬보세요. 12집으로 줄었잖아요. 8집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좀 이번엔 여기다가 딱 떠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건 아직 흙이 그대로 20집이고 100은 일단 모양만 건설해 놨어요. 모양만. 이거는 이제 바둑두는 기품과 그 당시의 그 감정 또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수는 없어요. 절대수는 없고 최선의 수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렇게 딱 견실하게, 이건 아까처럼 세 칸을 벌리면 이게 연결이 한 줄보다는 두 줄 이렇게 빵꾸가 나고 상대방 여기 딱 쳐들어오면 이거 12번째 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프로가 와도 못 잡아 이거는요. 신이 와도. 그러니까 요런 걸 잘 알아가지고 요거 낮게 한 칸을 벌릴 것인. 자, 낮게 한 칸 벌리면 몇 집이죠? 이렇게 딱 벌리면은 흙이 13집. 그러면 요걸 높게 굳히면 이렇게 딱 사선으로 한 칸 14집. 한 집 흙이 더 많아요. 요 한 줄 차이인데 겉으로 나타난 건 한 집 차이예요. 근데 요게 집은 요쪽으로는 공허해졌지만 요게 요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중의 세력권에 지금은 당장 집수를 계산하지 않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요걸 낮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굳히더라도 이렇게 한수기 소목에서 이렇게 두는 걸 굳힌다 그래요. 굳힌다. 굳힌다. 낮게 굳힌다. 낮일자. 한 칸으로 높게 굳힌다. 요즘엔 또 옛날에 있던 수법인데 또, 자, 봐요. 이렇게 굳히면 이게 몇 집 차이가 될까요? 14집에서 19집 차이가 되잖아요. 또 이게. 이쪽은 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기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 붙여가지고 파괴할 수도 있죠. 여기 붙여가지고 파괴할 수도 있죠. 여기 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뒀을 땐 귀에 연연하는 조잡한 바둑이 아니고 통 크게 상대방 흐름에 따라서 실리를 취할 수도 있고 세력을 취할 수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건 아주 싸움이 강한 그다음 수일기랑 이거 계산 능력이 강할 때 두는 수예요. 초반에 두는 수지 물론.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나 이제 커졌으니까 중간에 딱 한 수 흙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현재 흙이 완전히 19집 계속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19집.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바짝, 여기 내게 단단한 게 있으니까, 안정이 됐으니까 바짝해서 요거에서 이제 발전성, 흙이 딱 굳힌다면 벌리게 돼 있거든요. 먼저 귀에 굳힐 수 있으면 굳혀라. 굳힌 데는 벌려라. 그런 바둑 순서가 있거든요. 이때 이 벌리는 걸 만약에 백이 이제 어느 이쪽 둔다고 했을 때 이게 벌리잖아요. 딱 그렇죠? 벌 때는 이렇게 뭔가 여지를 두고 느긋하게 벌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벌리더라도 요렇게 하면 상대방이 또 두 칸 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니까 한 칸 벌리면 백이 불리하니까 여기 특수한 때 아니면 이렇게 벌리질 않나. 차라리 여기 쳐들어가는 게 낫지. 바보같이 요렇게 벌리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딱 하면 자, 이렇게 딱 하니까 집수가 어떻게 되죠? 집수가 18집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얘가 딱 가니까 다시 19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를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16집. 이런 식으로 이제 포석에서 귀를 놓고 내 귀를 그때 화점을 놓건 소목을 놓건 삼삼을 놓건 외목이나 고목 놓건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이렇게 1, 2, 2전을 주로 많이 한다. 왜냐하면 근거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 굳힐 수 있으면 먼저 굳힌다. 상대방 굳힐 것이면 굳히지 못하게 이렇게 걸친다. 높게 걸친다. 날일자로 낮게 걸친다 해서 집 짓는 거를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조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고요. 귀에다가 돌을 딱 넣으면 한수의 가치가 제일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요거는 삼삼은 실리를 먼저 취하고, 이거는 화점은 실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세력을 한 수에 딱 해놓고 상대방이 이쪽 먹으면 난 이쪽 먹으면 되고, 상대방이 삼삼 파고들면 난 세력 먹으면 되고, 처음에 너무나 집수 몇 수에 그냥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형성되는 집의 가치, 앞으로 장래 가능성, 이걸 읽어내는 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삼선에서 사선을 볼 때 이렇게 날일자로 놓을 수도 있고, 눈목자, 한문으로 이게 눈목자니까 눈목자로 대각선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비마, 세 개가 나는 건 달리는 말 같아서 비마로 이렇게 놓는 게 보통 통상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한 줄 더 나가서 이렇게 중간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서 중간에 두기도 해요. 그건 그 당시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건데, 통상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놓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걸치고, 이렇게 협공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양쪽에서 하는 걸 협공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동수상응으로 이렇게 날일자니까 나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딱 1, 2, 2전 편안하게 둘 수도 있어. 그럼 나 이렇게 집을 해서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붙인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일어서, 이게 붙여서 쓰면 굉장히 강하고 여기에 약하니까 또 이렇게 집을 딱 짓고, 사선에서 삼선 어울림이에요. 삼선에서 사선 이렇게 하면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너도 딱 되고, 지금 이게 개가가 어떻게 되죠? 흙이 30집이긴데요. 지금 여기 집수가 계산이 안 됐고 여기 집수도 조금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흙집은 여기에 확정가 냄새가 많고, 이것도 삼삼이 배웠지만 여기 아무래도 돌이 몰려 있어가지고 확정가기 때문에 집수는 많은 것 같은데 발전의 가능성은 1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딱 갈라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굳히면 이제 집수가 21집. 예?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집이 이제 20집. 이렇게 이제 바둑을 두면은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간데, 아무튼 돌의 값어치랑 돌이 연결되면서 상대방 돌과 내 돌 주변에 그 계속 변화무쌍한 가운데 급한 곳, 내 돌이 빨랑 뿌리를 내려서 근거를 잡아야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방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는 네 집 쳐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 집을 지면서 전체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나만 일방적으로 내 좋은 대로 꿈꾸도 그렇게 바둑두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과 돌이 부딪힐 때 거기서 이제 수일기가 필요하고, 최선의 돌을 놓는 것, 연결시켜 두는 게 어떤 것이 있겠나. 그 다음 당장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보다 멀리 보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작전도 구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도움 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